안녕하세요. 드디어 2021년이 밝았습니다. 올해에는 자기 자신의 마음과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기를 바라면서 오늘 올리는 첫 번째 영상을 내 마음과 싸우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명상법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이 명상법은 서양에서는 마음 챙김 명상과 함께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는 심리치료용 명상법인 자해 명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호호포노포노라는 하와이 힐링을 더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좋아해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추천 서적은 나 자신으로부터 휴가 떠나기, 그리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마음챙김 테크닉, 마지막으로 그림으로 배우는 하와이 만화 힐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지 말아야 하는 자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명상을 한다 하면 이와 같은 자세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세들은 처음 명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명상을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요소가 됩니다. 다리가 아프다든지 불편해서 오래 이 자세로 앉아있지 못한다든지,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자세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자세가 익숙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명상을 해본 적이 없다, 한번 좀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자세는 피하고 명상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를 해야 할까요? 저는 이런 자세를 추천합니다. 등을 기대고 좌우로 기울어지지만 않은 채로 편하게 앉아있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눈을 감아도 되고 떠도 됩니다. 그런데 눈을 뜰 경우에는 눈앞에 좋은 모습이 있을 때만 뜨도록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좋은 풍경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동물이나 또는 좋아하는 그림, 이러한 것이 있을 때 눈을 뜨고 하도록 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가볍게 눈을 감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실제적으로 명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명상이 진행되면서 자세는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손도 내려도 괜찮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시작할 텐데 양손을 다 대도 되고 한 손만 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가슴에 손을 대고 이 가슴 안쪽에 또 하나의 내가 있다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내가 가슴 속에 있는 나한테 말을 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과연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가슴의 나는 외부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가슴의 나는 머리의 나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머리에 내가 화를 내면 가슴의 나도 같이 화를 내게 됩니다. 가슴의 나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말을 걸고 알려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호흡으로부터 시작할 텐데, 그러면 숨을 초대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호흡은 아무런 도구가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편이 됩니다. 그런데 호흡의 길이를 조절해서는 안 됩니다. 고요하게 호흡해도 안 되고 일부러 길게 해도 안 되고 단전까지 호흡을 끌고 가도 안 됩니다. 그냥 호흡을 놔두고 그 일어나는 호흡을 내 마음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의 나에게 자, 그러면 숨을 초대할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잠깐 간격을 두고 호흡이
진행되는 것을 느껴봅니다. 그러다가 숨이 들어올 때 가슴의 나에게 자상하게 말을 합니다. 일어남이라고 말을 합니다. 숨이 나갈 때 사라짐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들어 마시면서 일어남, 나가면서 사라짐. 숨이 들어오면 가슴이 팽창되고 흉부나 복부가 압력이 느껴지면서 무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남이라고 말을 합니다. 숨이 나가면서 내부 압력이 낮아지고 무엇인가 빠져나가서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라짐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일어남, 사라짐, 이렇게 호흡에 맞춰서 내 가슴에 있는 나한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가슴의 내가 긴장을 풀고 불안에서 벗어나면서 녹아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머리에 나도 편안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것을 경한 관조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또는 이러한 상태를 느끼세요. 또 즐기세요. 그러다가 졸리우면 자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잠이 들었다면 일어났을 때 머리에 내가 가슴에 나에게 잘 잤니? 라고 물어봅니다. 답을 듣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때나 손은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처음에 가슴에 나를 느낄 때 그때만 손을 가슴에 대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걸음을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나에게 걸음을 초대할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몇 걸음 걸어가면서 걸음순의 느낌을 마음에 초대하도록 합니다. 오른발이 땅에 닿을 때 가슴에 나에게 오른발이라고 말해줍니다. 또 왼발이 땅에 닿을 때 왼발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이렇게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가슴의 나에게 이야기를 걸어주면서 가슴의 내가 또다시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안심을 하고 녹아내리게 되면 그 상태를 즐기도록 합니다. 이렇게 걸으면서도 경한 관조에 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앉아서 커피 한 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가슴의 나에게 이제 커피를 초대할 거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아이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못 보고 오직 나만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이라고 여기도록 합니다. 눈 멀고 귀도 먼 강아지나 고양이인데 이상하게 내가 하는 말은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초대하겠다고 말을 하고 천천히 커피잔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는 이번엔 조금은 말을 길게 걸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따뜻하다. 참 좋지? 이렇게 가슴에 나에게 말을 걸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커피잔을 들어올려서 커피향을 잠시 느껴봅니다. 그리고 가슴에 나에게 또 말을 겁니다. 커피향이 정말 좋네. 머리에 내가 안심하고 있으면 가슴에 나도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커피에 얽힌 추억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건 가슴에 내가 머리에 나에게 말을 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런 추억을 잘 느끼면서 들어주고 그 추억에 대한 내 생각을 나지막히 놀라지 않도록 조심조심 가슴에 나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대화가 어느 정도 지나가면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그리고 커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책을 한 권 읽어보겠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책 내용을 가슴의 나에게 설명해 줍니다. 책의 한 문단을 읽고 잠시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대고
그 내용을 말해줍니다. 그러다가 무언가 떠오른다면 그 떠오른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눕니다. 또는 작은 종이나 이런 것에 메모를 해두어도 좋습니다.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책 내용을 가슴에 나와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책 내용대로 실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머리에 나 혼자서 읽은 그 내용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정말 힘들었지만 이렇게 둘이 함께 그 책의 내용을 납득하게 되면 그것을 실제로 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는 가슴에 나만이 아니라 외부 사물에게도 말을 걸어봅니다. 이러한 외부 사물들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만나서 함께 서로 조건 지어지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외부의 사물과 나는 서로 의존하면서 있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차를 한 잔 마신다고 했을 때 그 차에게 고마워 라고 말을 해봅니다. 만약에 테스트를 해본다면 두 개의 찻잔에 차를 따라 놓고 하나는 고맙다고 말하고 하나는 그냥 놔뒀을 때 대부분의 경우 고맙다고 말한 차의 맛이 더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기분 탓일 거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분이라는 것이 바로 나와 차가 기를 나누었다, 기의 분배를 가졌다 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기를 분배하면서 나누는 것이 우리가 관계하면서 동참하는 그러한 거대한 기의 흐름 속에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슴에 나와 친해지는 그러한 과정이 이 명상법이 됩니다. 그러면 새해에도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